로또 청약 따내려 장남 위장 미혼 논란. 제가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은 무슨 말일까? 잠시 후에 이 의혹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녹취 기억하시죠? 고성을 지르는 막말이 녹취엔 담겼습니다. 인턴을 향한 폭언에 가까운 녹취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주진우 의원실에서 새로운 이혜훈 의원의 갑질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일단 들어보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 이 뭐 대소변을 못 가리냐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 이 녹취 독점 공개 주진우 의원 보셨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보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언제 녹취고 어떤 상황의 녹음입니까? 일단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꼭 한 명씩 두는데요. 네.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담당 모니터링하는 보좌진은 새벽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저렇게 갑질당하고 폭언을 당하다 보니까 계속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 담당 보좌진이 있었고요. 저 녹취는 그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제보를 한 것인데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제보하셨고. 네, 예. 그 저녁 10시 25분경에 저 전화를 한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게 녹음이 된 시점이 저녁 10시 25분. 밤이네요. 밤 10시 25분. 밤 10시 25분. 저는 그게 진짜 요새 왜 저녁 시간대 되면은 카톡도 보내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아니, 이 저녁이 아니라 오밤중이네요. 밤 10시 오밤중이죠. 25분. 오밤중. 그리고 그 질책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 이름 들어가는 기사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휴대폰으로 검색하지 말고 PC로 검색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좌진은 사생활도 없습니까? 그럼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녁도 먹고 본인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본인 이름에 나오는 기사 검색하면 사실상 다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뭐 몇 개 빠지면은 뭐 무슨 큰일 난다고 저렇게 질책을 하는 부분이고 또 폭언 막말도 너무 심한 것이 똥오줌 못 가린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표현이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혼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야 대답 안 해? 이런 식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장면이고 그 보좌진이 제보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기사와 관련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새벽에도 전화하고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반복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네. 주진우 의원께 제보한 제보자가 자기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혜훈 본인 기사와 관련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장애라고 할 정도로 본인 기사에 너무 예민하고 조금만 조그만 거라도 하나 놓친 게 있으면은 사실상 엄청나게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붓는 거죠. 지난번 인턴에게 야 했던 것도 기사 검색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기사 중에 본인 이름이 다른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에서 본인 이름이 한 줄 나오는데 그거 놓쳤다고. 그거 놓쳤다. 그것도 놓친 것도 아니에요. 찾았는데 사실상 관련이 없는 기사하고 잠깐 언급됐으니까 그것을 보고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보고 여부를 왜 본인이 판단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어서 저는 보십시오. 이혜훈 본인 아들들 챙기거나 특혜 받아왔던 것과 대비해 되면은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이요. 본인 아들들은 국회 인턴도 시키고 뭐 필요하면 자기소개서에 넣을 내용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 부모 찬스 해가지고 부도 축적해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아들,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지금 옆에서 듣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됐고 이게 갑질이 일상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이혜훈 본인조차도 이 녹취가 언제 작성됐는지 저는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음.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자, 주진우 의원실에서 독점 공개한 녹취. 저희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이 막전은 막후의 이야기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녹취는 밤 10시 25분에 녹음이 된 녹취였고 주진우 의원에게 제보가 된 내용으로는 이혜훈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 검색과 관련된 역정이었다. 제보한 이 보좌진은 언론 담당 보좌진이었는데 이혜훈 지명자 본인의 기사와 관련돼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함께하며 이 제보 녹취 파일을 제보한 것으로 저희 도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특히나 이 대소변도 못 가리냐라는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다시 들어보니까 PC에서 검색해야 더 자세히 검색되고 휴대전화에서 검색하면 축약본이라 다 검색이 안 된다. 왜 휴대전화로 검색하느냐라며 질책하는데 이 똥오줌도 못 가리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언론 담당 맞냐라고 하는데 언론인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과 PC는 다를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기사를 쓰는 제가 제 기사를 쓰는데 모바일로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를 바 없습니다. 교수인 김 교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우리 주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보한 분이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혜훈 당시 의원님은 자기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기가 겁나요. 또 저한테도 분노 조절 장애를 하실지. 무섭잖아요. 무섭다. 저한테도 만나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저 어떡합니까?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무섭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담당 보좌를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유독히 저렇게 분노 조절 장애성의 폭언, 모욕, 갑질을 했기 때문에 자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받게 해서 자기가 저렇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성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노 조절 장애 화를 듣는 걸 각오하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인성이 파괴된 거예요. 정상적인 저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우리 주진 의원님 똑같이 공개한 것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소리 지르는 소리의 그 강도와 분위기가 네. 오싹할 정도인데 이번에도 밤 10시 25분에 그 보좌진이 사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PC를 안 받냐는 이유만으로 밤 10시 25분은 저렇게 똥오줌 이야기를 할 정도고 네. 그래서 또 너무 면박을 당하니까 할 말 없이 조용히 있으니까 왜 대답이 없냐고 또 화를 내잖아요.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뭘 어쩌라는 거냐. 전 제가 볼 때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저 정도면 뭐 공직후보자 또 국무위원 정도의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정책 네. 뭐 전문성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인성이 파괴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격으로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질책의 사유도 사유건의와 이 질책을 한 시간 밤 10시 25분 그 시간도 충격적인데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김유정 의원님 똥오줌 못 가리냐 이게 보좌진인데 국회 엘리트들이거든요. 보좌진은 그냥 헛두루마뚜루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더 잘하시잖아요. 당직자부터 하셨으니까. 예.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거 굉장한 모욕적인 언행으로 볼 수 있죠. 그 보좌관이 그 밤에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네네.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예. 더군다나 저는 이 보좌관들에 대한 호칭 야, 너 진짜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른 의원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편한 관계라도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많은 의원들도 뭐 예를 들어 김근식 수석보좌관이다 그러면 이름 안 불러요. 김수석, 그렇죠. 김수석 아니면 뭐 누구 보좌관님 이렇게 하죠. 너라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계속 충격적인데요. 아마 본인 관련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요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 얼마나 예민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인터뷰할 때 꾹꾹 눌러서 답변하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관련해서도 엊그제 물어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요라는데 굉장히 이게 눌러서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요즘 아마 굉장히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일단 그 수많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을 보좌관들 참 마음 아프고요. 제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네.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갈수록 태산인데 이 부분을 통합이라는 말로 다 덮고 지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청문회가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19일 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계속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면은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 휴대전화로 검색이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게 방금 이 대소변도 못거리냐라는 한밤중 질책의 이유였어요. 제가 민주당 패널로 나와서 저분을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바탕한 변호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 정도입니까? 뭘 변호를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되나. 어. 뭐 저거는 사실 뭐 대소변도 못 가린다는 표현은 정말 뭐 요즘은 어린 아이들한테 해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 표현이죠. 그럼요. 그리고 저런 식의 얘기를 그것도 밤 10시가 넘어온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분이 이제 뭐 자기 기사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은 상대가 누군지 가리지 않고 분노를 보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인 보좌진한테는 분노를 하고 지금 뭐 앞서서 나오는 기자들이나 뭐 국민들 앞에서는 꾹꾹 눌러가면서 분노를 참고 계시잖아요. 이런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그냥 갑질이죠. 갑질이죠. 그래도 이제 변호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런 문제되는 것이 더 많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런 게 터져나오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성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한 사과를 하고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는다면 임명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한 번 더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임명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사과를 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질까요? 인턴에게, 보좌진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 강순우 의원은 갑질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장관에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질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갑질을 한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로의 기준에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던질 것 같은데 그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민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거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민주당도 그렇게까지 그렇군요. 디펜스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켜봐야죠. 결국 이 청문회에서 정말 불법적인 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낙마 경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점이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지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